취업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또 무엇이지? 그 잘하는 것을 일로 연결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일을 어느 기업에서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 직무를 선택하고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그 이해를 하고 그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 지원 동기, 입사업 거부 이런 쪽에서 계속 활용돼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필요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직무 관련 특강으로 회사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업무 또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일까를 중점으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무의 의미, 분석,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은 어떤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취업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 10년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후에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이런 어떤 목표와 꿈, 계획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은 또 무엇이지, 그 잘하는 것을 일로 연결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일을 어느 기업에서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어느 기업에서 그거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직무가 일찍 결정될수록 그 준비의 어떤 완성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직무 선택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성격, 그 다음에 적성, 가치관 이런 거에 맞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성취감, 보람,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존속하는 업무이고 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업무인가를 기본적으로 해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어떤 나의 역량과 직무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에 최대한도로 매칭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직무 적합도가 높은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많은 어떤 그런 시간적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보통 요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이 12개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12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이 회사나 아니면 직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렵게 들어왔는데 한번 참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또 참고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또 참아보고 해서 10개월 참아보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나옵니다. 1년에 그런 조직이나 직무 적응이 잘 안 돼서 퇴사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27.7%예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5% 정도가 1년 안에 나온다고 그러고 있고요. 대기업도 10% 정도가 1년 안에 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한 6개월, 길게는 1년 다니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나오죠. 그럼 또 다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시 이제 면접 보러 갑니다. 그러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어떤 그런 이 공백기가 생겨요. 그렇다고 뭐 앞에서 6개월 또는 10개월, 1년 근무한 거를 경력상에 적잖이 뭐 왜 퇴직했어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또 답하기 어려워서 늦찬이 퇴직 사유에서 걸리고 빼자니 공백 기간이 길고 그러다가 하다 보면 나이 30 되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갑갑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늦게 가도 좋으니까 그 시행착오는 겪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업이나 직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따져보고 자기가 이 안착할 수 있는 이런 기업 직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둘러서 막 이렇게 가게 되면 자칫 뭐 안 맞아서 나오게 되면 그 기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곱하기 2 때로는 곱하기 3의 어떤 시간이 또 그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그 지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직 규모가 클수록 그 직무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채용 공고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업 이렇게 해서 많이 뽑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경영 지원 또는 뭐 사무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 인사, 총무, 회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뽑습니다. 근데 작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으로 뽑는 이런 부분들의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규모에 따라서 실제로 이 인력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을 좀 보면 보통 예를 들면 인사관리 조직의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여기에서는 한 본부에 4개 팀에 40명이 인력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관리팀 해서 10명 정도가 하고 있고 뭐 HRM 6, 뭐 HRD 4명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영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면 인사 담당 3명, 뭐 총무 담당 2, 회계 담당 4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지원하실 때 보면 이게 세분화되어 있느냐, 통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기업의 규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런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느냐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채용을 한 사람 내지 2사람이 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 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영역별로 담당자가 한 사람 내지 2사람이서 그 일을 갖다가 전담해서 합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채용 승진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급여하고 복리후생을 하고요. 대신에 업무의 범위나 그 다음에 깊이 측면에서 대기업에 하는 그의 한 뭐 하프 정도 또는 좀 깊게 들어가면 3분의 2 정도 이런 규모 정도입니다. 그래서 채용이다 그러면 뭐 이쪽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채용하는 인원이 100명이고 그 채용하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뭐 연봉이 30억 되는 그 R&D 박사부터 저기 파견직까지 해서 모든 골고루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을 뽑는 반면에 뭐 이 중견 기업 이런 쪽에서는 1년에 뭐 한 30명 이런 정도 뽑고요. 뽑는 것도 대졸 공채, 경력자원 일부 뭐 이렇게만 이제 뽑는 부분들이 있고 중소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더 하죠. 뭐 1년에 뽑는 게 뭐 한 신입사원 뭐 5, 뭐 아니면 4, 뭐 경력사원 2, 3 이런 정도로 뽑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중견기업보다도 업무의 범위가 작고 깊이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위에 있는 행정 중심의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또는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내가 중소기업에서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경력사원으로서 좀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회사는 연봉이 2,500이고 이런 회사는 연봉이 3,500이고 이런 회사는 연봉이 4,500이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서 한 3년, 4년 정도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서 나는 이런 쪽으로 경력사원으로 일단은 한번 가고 싶고 여기에서 다시 또 경력을 쌓아서 한 10년 됐을 때는 이런 대기업 쪽으로 나는 가고 싶어. 이런 어떤 경력관리 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의 범위 깊이가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중견기업에서 경력사원 뽑을 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질문이 들어옵니다. 업무 관련해서. 그러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이쪽의 질문이. 근데 내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이런 업무를 해봤고 이런 업무를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그 자기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쪽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력사원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중견기업에 있는 친구들도 대기업으로 경력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경력관리가 갑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지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규모에 따라서 그 업무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그 깊이나 그다음에 범위 측면에서 좀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쪽에 이 생활을 위해서 경력 관리를 하겠다 하면 그에 맞추어서 그만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별 채용 여부인데요. HR 코리아에서 인사담당자 한 300명한테 설문을 해봤어요. 2017년도 하반기에. 너들 회사 이번에 채용했냐? 어느 부분에 채용했냐를 갖다가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채용 규모가 아니라 채용했냐 안 했냐 그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보면 영업이 제일 50% 넘게 나왔고요. 인사, R&D, IT 기획 개발, 경영기획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영업은 일반 영업, 해외 영업, 기술 영업 이런 구성으로 다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징은 신입과 경력을 봤을 때 한 신입이 40%면 경력이 한 60% 정도 되죠. 그러면 기업에서 뽑는 게 신입보다 경력사원을 많이 뽑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채용 여부인데 채용 규모로 들어가서 사람 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한 신입이 20%고 경력이 한 80%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많은 기업들이 채용 시장에서 신입사원 뽑느냐 경력사원을 봤을 때 100을 놓고 봤을 때 경력사원 80%, 신입사원 한 20%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력사원이 신입사원보다 한 4배 정도 그런 정도 많이 뽑습니다. 네, 많이 뽑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의 어떤 경영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신입사원에 대한 니드보다는 경력사원에 대한 니드가 더욱더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보면 이제 마케팅, MD 포함해서 이런 쪽은 압도적으로 경력사원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입 뽑아서 2년, 3년 동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바로 경력사원 뽑아서 바로 업무 투입하겠다는 쪽에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영업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영업관리나 지원 이런 쪽은 이렇게 3년, 5년의 경력사원보다는 그냥 신입사원이 와서 잘 가르치면 바로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업무 내용이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 채용 시장의 그 이 바로미터는 아니에요. 예. 바로미터는 아니고 여기는 또 지금 보면 그 이 생산 파트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영업, 인사, R&D 이런 쪽, 재무 이런 쪽이 주로 많이 기업에서 뽑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이 뭐냐? 채용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그런 쪽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인력 운영 계획이 설정이 되고 그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경력 사원으로 가고 어떤 부분은 신입 사원으로 가고 이러한 인력 확보 계획을 갖다가 대부분 이 연말에 익년도 그 인력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채용을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채용을 할 때 기업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직무 적합도, 조직 적합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회계를 지원했다, 인사를 지원했다 했을 때 회계 지원했는데 이 친구 회계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의 그 구성원이면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자질, 태도, 마음가짐을 지녀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자들은 이런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전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재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당신네가 설정한 인재상에 나는 적합해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쪽에서 어필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기업에서 찾는 인재인가? 그다음에 나는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게 내가 보유한 역량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 수행 관련돼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역량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걸 했을 때 역량이라는 거는 지식, 스킬, 자질, 태도,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어우르는 게 역량입니다. 역량.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 기술, 자질, 태도 이게 다 어울립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지식, 어떤 스킬, 어떤 자질, 태도, 성격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 관련해서 지식, 기술, 자질, 태도, 성격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규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쪽에서 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기를 좀 분석해 보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지식, 경영학에서 인사관리 과목 10개를 수강했어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은 인강 수강했어요. 자격증은 인적자원관리사, 그 다음에 영어에서 오픽, IH, 그 다음에 커말 2급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나의 경험을 정리해 보니까 인력개발 주식회사에서 인턴 2달 했고, 아르바이트 좀 했고요. 인사 온라인 동호회, 교내 농구 동아리, 그 다음에 이 평소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 약 한 5번 정도 한 경험이 있고, 공모전 1번, 해외여행 2번 이런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원하는 직무가 어딜까요? 인사죠.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나는 인사를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대학교 한 3학년 때나 이런 정도 정하고 그럼 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필요하지? 그다음에 자격증, 그다음에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이런 걸 갖다가 알아보고 3학년 때 또는 4학년 때 그런 걸 갖다가 준비를 해서
졸업할 시점에 그런 쪽을 지원해서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타겟 직무를 일찍 선정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버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지, 뭘 하지, 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러면 현재의 자신의 강점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공이 뭐지? 나는 영어가 어떻지? 나는 어떤 쪽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떤 정보가 나한테 적격하지? 이거는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강점 분석을 통해서, 그에 맞는 직무를 선택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강점 분석을 했는데, 뭐, 내가 예를 들면, 보니까 뭐, 영어가 뛰어나. 남보다 좀 영어가 아주 강점이 있어. 그러면은, 총무, 이런 데는 별로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뭐 내가 영어가 좀 다른 사람하고 경쟁에서 뛰어난다 그러면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서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관련된 이런 쪽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걸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게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하는 거는 이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경험해가지고 뭐 공모전 뭐하고 아르바이트 뭐하고 이런 것만 분석하지, 이쪽은 잘 안 해요. 이쪽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타겟으로 어떤 직무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직무를 지원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면 그 직무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 직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직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자격증, 그 다음에 시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은 어떤 애 있는 걸 갖다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직무를 예를 들었을 때, 인사는 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면접에 가면 왜 인사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사는 이러이러한 쪽에 어떤 그 밸류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쪽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왜 인사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의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인사가 어떤 업무인지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인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식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스킬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자질 태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본인은 그런 걸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럼 지식은 저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스킬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쌓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직무지원 동기에서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가면 1차 이 실무자들이 보는 그 직무 역량 면접에서 보면 이런 것들 나오죠. 뭐 인사 지원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그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 보시오,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그다음에 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좀 인덱스하게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 채용 공고를 보면 채용 그 분야가 있고 자격 요건이 나오고 직무기술서가 따로 나옵니다. 공기업은 이거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예를 들면 행정 쪽인데 기획, 인사, 총무, 재무, 회계, 생산관리 이런 쪽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직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사는 이런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식은 인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기술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태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이런 쪽은 직무 기술서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직무별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설정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채용 공고했을 때 자세하게 좀 이렇게 그 드러내는 회사도 있고 드러내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그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 이 정보가 안 나오면 이런 공기업의 어떤 이런 쪽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게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직무 내용이 있고 지식, 기술, 태도인데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 교육훈련이라는 이런 쪽에 그 그 역량 개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이런 지식, 기술, 필요, 태도 이런 거를 규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사원, 대리, 과장 이런 계층별로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정해서 그런 것들과 교육을 시켜서 계속 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특히 빠지지 말고 중요한 거, 지식 부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저 인사 지원한대요. 왜 인사를 지원해요? 그러면 저는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요, 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그럼 뭘 준비했어요? 그러면 인턴은 못했고요. 아르바이트하고 뭐 동아리 이런 거 하면서 소통하는 거는 배웠어요. 그런 거. 그러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소통력.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주로 이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계 지원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궁금한 거는, 이 친구가 이 관리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 이걸 들었나? 기업회계 기준을 아나? 세법을 아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소통을 잘하냐, 분석을 잘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지식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이 확인을 하고 이런 쪽에서 가급적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갖추려는 이런 쪽의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쪽에서 보면 직무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는 직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내가 이 직무의 적격자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의 의, 내용, 필요, 역량을 파악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을 내가 이야기해서 그 부분으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직무다. 그럼 아까 봤죠? 직무의 의미, 가치, 직무 내용. 저는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뭐 했고, 스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고, 매사에 어떤 자세를 갖습니다.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회사의 구성원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일터한테 기여하고자 저성인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직무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 나온 내용이 그대로 써야 된다. 이거는 뭐 다행히 내가 인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쪽에 해서 인사나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통하면 됩니다. 예. 직무 지원 동기에서 직무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입사 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포부 어떻게 보면 입사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했어요라는 게 내가 인사를 지원했어요. 그랬을 때 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준비를 했어요. 이런 준비를 했어요. 이런 준비를 했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쪽에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목표는 입사 목표는 인사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사하기 전까지는 기초 역량을 중심으로 그런 지식, 기술 이런 부분을 함양을 해 왔는데 입사 후에는 기본 역량, 전문 역량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그 레벨이 높은 이런 쪽에 역량을 쌓아서 나중에는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계속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차원에서 그 입사업 포부를 갖다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기본 역량, 전문 역량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런 직무 기술서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지식, 기술, 태도 이런 부분이고 그게 단계별로 어떤 영향이 필요한을 갖다가 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걸 알면 내가 그걸 갖다가 쓰면 될 텐데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입사업 포부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이 뭐 나오죠. 입사업 포부 했을 때 뭐 들어가서 처음에는 내일 팀 일을 갖다 잘 배우고 선배로부터 배우고 조직에 적응하고 뭐 할 거예요. 그리고 3년, 5년 때는 뭐 하고 5년, 10년에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에 가서는 뭐요? 어떤 그 이 전문성 있는 이런 쪽에 그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을 거예요 했을 때 이런 쪽의 기관들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사 전문가 과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들어가서 입사 포부했을 때 5년 지나서 뭐 능률협회사는 인사 전문 과정을 수강해서 진정한 전문가로 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면은 그냥 전문가가 열심히 해서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런 그 산업교육기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이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쌓겠다 이런 쪽으로 하면 훨씬 더 좀 이제 신뢰가 있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면 그 1차 실무 면접에서 PT 면접 이런 게 있죠. 직무 관련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인력관리 트렌드, 대응 전략, 최저임금, 블라인드 채용,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 제고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런 것들을 프린트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예상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시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전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좀 준비해 가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2차 그 임원 면접이나 이런 쪽에서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임원 면접에 가면 요즘 그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시끄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를 선택하고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그 이해를 하고 그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이런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이런 쪽에서도 계속 활용돼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필요하고요. 자기가 아까 뭐 이 경영 지원 파트 있죠? 보조 활동에 해당되는 기획, 회계, 재무 이런 쪽은 회사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알차게 준비해 놓으면 뭐 여러 개의 기업에 같은 직무를 지원할 때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준비를 좀 면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영업 지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성격이 상당히 외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달성하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딱 영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면접이 딱 가면 그래요. 회사에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일하는 조직도 있나요? 딱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영업에는 좀 차분하고 이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배치를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 좀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얻느냐? 직무 관련된 자료. 네. 보통은 많은 기업들이 이 채용 사이트에서 이런 직무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라든지, CJ, 이런 쪽에서 나온 걸 갖다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NCS 사이트에 가보면, 이 웬만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영업이다 그러면 일반 영업, 해외 영업이 있고, 일반 영업에는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뭐 내부 환경 분석, 영업 전략 수립, 고객 상담, 제안 준비, 계약 체결 이런 거죠. 그래서 영업이 뭐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 내용 들어가면 그 내용과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역량들,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용 그 전문 포털에서 또 직무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갖다가 그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직무, 재무, 영업 이런 직무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어쨌든 회사보다 직무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직무 관련된 정보 수집하는 그 이 요령들 이런 것도 아시고 본인들이 지원하시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직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직무 분석하는 법,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